8월 25일에 국민의힘에서 비전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회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경선 예비 후보자 국민약속 비전 발표회. 이미 알고 있었다시피 후보 한 명당 7분씩 하는 그런 대단히 형식적인 발표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점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리마연에서 채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 발표회에 후보당 7분씩 하는 그런 발표회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틀이 꽉 짜인 그런 발표도 아니었고, 또 후보자들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스포츠 대회에 참석을 한다 이랬을 때 뭐 유니폼이 똑같고 출발선이 똑같고, 그리고 어떤 경주를 하게 되면 종목이 동일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의 비전 발표회는 어떤 식이었는가 하면은, 축구면 다 같이 축구를, 이런 것이 아니고 탁구 치는 사람 있고 배구하는 사람 있고 수영하는 사람 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선수가 어떻든 간에 채점을 하는 사람은 채점을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 9가지 정도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비전 발표회니까 이것이 비전 발표회다 하는 인식을 하고 준비를 했는가,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행사 준비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가. 평소에 내가 그래도 정치인인데 그냥 가서 해도 된다, 이제 이런 후보들도 좀 보였고, 그래서 이것도 채점 항목에 넣었습니다. 태도, 아직도 벌써 이렇게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도 경선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그 몇 명 모이지 않은 무대에 서는 것이 서툴고 쭈뼛거리고 또는 풀어져 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태도도 채점을 했습니다. 인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그 인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습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 아니면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을 텐데 라든지, 또 불안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씨. 말씨는 사실 그 지방 출신은 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불분명해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누구였던가 그 어느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이렇게 안 하고 조국의,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 조국의,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혀
뜻이 전달이 되지 않죠. 이 부분은 당연히 스스로 고쳐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량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것은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발성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 그 마음속에 그대로 스며드는 거부감 없이 들어가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다시 말해서 설득력, 이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 PPT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PPT가 아마 선택이었던 모양입니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오프닝 개념으로 시작할 때 잠깐 하고 많은 그런 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PPT 준비를 했기 때문에 PPT의 내용 구성이라든지 또 전달력 이런 것들을 채점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용입니다. 비전 발표회이니까 어느 핵심을 잡아서 한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체로 공약 발표의 집대성,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로 고르고 또 중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원고를 준비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데 발표자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자기화했는가, 이해를 하고 자기의 말로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발표자의 내용 파악 정도, 이런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비전 발표회 채점은 발표 순서대로 따라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장성민 후보입니다. 장성민 후보는 비전 발표회 적응도, 이번 행사가 비전 발표회다. 이것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있다. 1점을 부여했습니다. 행사 준비 정도. 이 행사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보통 정도로 준비를 했다. 보통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태도는 평범했습니다. 이 평범이라고 했을 때는 역시 점수는 0점입니다. 0점보다 더 나쁜 점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상. 인상도 평범했습니다.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대선 후보감이다 하는 그런 강렬한 인상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평범하니까 0점 이렇게 됐습니다. 말씨. 말씨 가운데 이게 내용 전달력인데 방송 진행도 했던 인물치고는 여기에서 그렇게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으로 0점입니다. 성량, 호소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장성민 후보는 방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소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저조했다. 이것은 그러고 보면은 목소리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목소리로 사람을 설득하고 감흥하게 하는 능력은 별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소가 저조했기 때문에 점수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일곱 번째, PPT 점수. 장성민 후보는 처음 시작할 때 PPT 화면이 조금 그냥 일반 소개 영상 같은 것이 조금 나왔고,
그나마 그 내용을 보면 대한뉴스 스타일이다. 이번에 채점을 하면서 PPT가 대한뉴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한 내용은 이렇다 할 만한 특별히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뭐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가, 이것은 전달한 내용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덤으로 이익을 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0점입니다. 채점 기준 9가지가 1점, 0점 4개, 마이너스 1점 2개, 또 0점 2개 해서 총점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장성민 후보에 대해서는 그 말하는 억양이 톤이 상당히 높습니다. 듣는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고 이렇게 사람을 찌르듯이 두드리듯이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방어 본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튕겨내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대폭 낮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장성민 후보는 말이 빠르기도 합니다. 요즘 말을 빨리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빠르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오케이 하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데다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중고라고 할까,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TV조선 시절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높고 빠르다. 이것이 눈에 띄는 단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안상수 후보자였습니다. 안상수 후보자는 처음부터 반듯하게 서 있다기보다는 막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시작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국민을 상대로 대선 후보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주민과의 대화 스타일, 흔히 격이 없다 혹은 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에서 통하는,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상수 후보자 첫 번째, 비전 발표회 적응도, 이게 비전 발표회다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응 1점 이렇게 채점을 했고, 행사 준비 정도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허술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보통 0점. 태도 역시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0점을 부여했습니다. 안상수 후보는 인상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할 때는 좀 정돈이 돼 있고 어떻든 평범하더라도 편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어디 뛰어다니다가 들어온 것 같은, 마치 아직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온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함, 점수는 0점입니다. 말씨, 내용 전달력에 있어서 불량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점. 여러분이 영상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채점을 했는지 납득할 겁니다. 성량, 호소력 부분 역시 저조해서 마이너스 1점입니다. PPT 점수. PPT 안상수 후보의 PPT는 영락없는 대한뉴스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점. 내용, 발표 내용은 보통이었습니다. 0점. 그 다음에 발표자가 자기가 발표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그것도 보통이었습니다. 내용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그 내용 파악 정도, 여기에서는 유난히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보통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자는 이 보통이다, 평범하다,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점수를 이야기해야 하겠군요. 안상수 후보는 9가지 요소 중에 1점 1개, 그리고 0점 3개, 마이너스 1점 3개, 0점 2개. 그래서 총 마이너스 2점입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박찬주 후보자입니다. 박찬주 후보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간담회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비전 발표의 적응도 적응 잘 했다, 그래서 1점. 행사 준비 정도는 보통이어서 0점. 태도는 평범해서 0점. 인상도 평범해서 0점. 사실 이 태도나 인상은 박찬주 후보자의 경우에는 좀 후하게 채점을 한 면이 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리고 그 무대에서 왠지 잘못 온 사람처럼,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면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후했다, 이렇게 밝혀둡니다. 말씨의 내용 전달력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0점. 성량의 호소력은 저조했습니다. 호소력은 떨어져서 마이너스 1점. PPT 점수는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점. 발표 내용은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0점이었고,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발표 내용이 별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겉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찬주 후보는 군인 출신인데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는 군인 출신이 괜찮다라든지, 또 군인 출신이 바람직하다, 군인 출신도 바람직하다, 이런 그 느낌의, 이런 류의 이야기를 발표에 넣어 놓았습니다. 비전 발표회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면은 있었지만 굳이 감점을 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박찬주 후보자는 군인 퇴역을 한 후에 지원할 수 있는 정치판에는 다 지원을 하고 다닌다, 뭐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별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표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는 거의 불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 박찬주 후보자 점수는 1점이 하나, 0점이 4개,
마이너스 1점이 2개, 0점 1개, 마이너스 1점 1개. 그래서 총 마이너스 2점입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장기표 후보자입니다. 비전 발표의 적응도는 적응으로 평가를 해서 1점을 부여했습니다. 행사 준비 정도도 보통으로 해서 0점을 부여했습니다. 태도는 평범해서 0점, 인상도 평범해서 0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원래 그 신장이 좀 짧든지 아니면 그 준비하는 곳에서 단상, 그 단을 높이를 맞춰주지 못했던지 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어깨 바로 밑에 정도만 밖으로 노출이 되고 그 앞에 세워놓은 책상, 거기에 몸이 가리워서 그런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은 손해를 본 것이고 채점을 할 때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밝혀둡니다. 말씨 내용 전달력은 불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성량, 호소력 이거 역시 저조로 평가를 해서 마이너스 1점. PPT 점수는 준비 안 했습니다. 장기표 후보자 PPT 점수는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은 보통으로 해서 0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 PPT 준비를 하면서 일반적인 경제신문이라든지 경제주간지를 보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PPT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7분밖에 안 되는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또 본인이 구슬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에게 내용 전달이 애초에 어려운 PPT 구성이다. 이렇게 밝혀둡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은 보통으로 해서 0점. 나름대로 내용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고 발표자의 그 발표 내용 파악 정도는 보통으로 평가를 해서 0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장기표 후보자 1점이 하나, 0점이 셋, 마이너스 1점이 셋, 0점이 둘. 이래서 총점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밖에 나와서 이번 발표회가 학예회였다. 이제 이렇게 또 막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기표 후보자가 발표하는 모습이 학예회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발표한 후보자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비전 발표회 적응도는 적응으로 1점을 부여했습니다. 행사 준비 정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여서 성실 그래서 1점. 태도는 돋보임으로 1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돋보임이 1점, 평범함이 0점, 비호감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상. 이 인상도 평가 기준이 승리할 인상 1점, 평범함 0점, 불유쾌함 마이너스 1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자 인상은 승리할 인상 1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씨 내용 전달력은 보통으로 0점을 부여했습니다. 말씨는 과거에는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아서 보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씨가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성량, 호소력 부분에서는 이것이 쉽게 나아지지를 않죠. 그래서 이것도 보통 0점을 부여했습니다. PPT 점수는 기본으로 해서 0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PPT는 우수면은 1점, 기본 0점, 준비 안 하거나 일부만 하거나 대한뉴스 스타일로 하거나 이러면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PPT 점수는 기본으로 0점.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도 좋음 하면 1점, 보통은 0점, 부족은 마이너스 1점인데 좋음으로 1점을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은 경우인 이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9번째 항목에서 불량으로 평가해서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자가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보다 이번 비전 발표회에서 태도가 좋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상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죠. 화장한 티가 많이 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불쾌해하는 국민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머리 스타일도 이제 뒤로 좀 넘겨서 덜 답답해 보이고 변화를 주었고 그런 면이 있고 목소리와 어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그것으로 됐다라기보다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 문제는 원고는 그랬는데 그것을 발표하는 후보자 자신이 그 내용을 자기화한 정도가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돼 보인다. 이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PPT는 잘 만들었다 싶은데 어째서 최고점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가지고 나온 PPT는 다 초점이다 하는 겁니다. 초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초점이 위, 좌우, 아래, 중앙 한 번에 볼 수 없는 식으로 해서 그 눈길을 끄는 그런 PPT, 초점을 너무 많이 넣어놨다. 그러니까 뭐 1점 호화주의가 아니고 한 10점 호화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총점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1점이 4개, 0점이 3개,
1점이 1개, 마이너스 1점이 1개. 그래서 총점이 4점입니다. 여섯 번째 발표자는 홍준표 후보자입니다. 홍준표 후보자는 비전 발표회 적응도 적응으로 평가해서 1점을 부여했습니다. 행사 준비 정도, 이것도 보통으로 평가해서 0점, 태도는 평범함 해서 0점, 인상도 평범함으로 0점. 그런데 이 태도와 인상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후하게 채점을 했다. 이렇게 밝혀둡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태도의 경우에는 돋보임이 1점, 평범함이 0점, 비호감이 마이너스 1점. 인상은 승리할 인상이 1점, 평범함이 0점, 불유쾌함이 마이너스 1점입니다. 홍준표 후보자가 이번에 비전 발표회를 할 때 그 태도는 비호감으로 체크할 만한 국민도 많았을 것이고 그 인상을 불유쾌함으로 체크할 국민도 많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실제로 파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해서 평범함 0점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자의 말씨 내용 전달력은 불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점입니다.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홍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띄어읽기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가령 말씨 내용 전달력 이렇게 되면 말씨 내 용전 달력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어절어절의 중간을 끊어서 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력에서 아주 많이 고쳐야 할 만한 그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량 호소력 부분에 있어서 저조로 평가해서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PPT 점수는 대한뉴스 스타일이어서 마이너스 1점을 부과했습니다. 이 PPT에 대해서 이번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PPT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그 환경을 발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후보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쪽 옆에서 PPT가 플레이가 되고 다른 쪽에서 후보자가 말로서 발표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PPT에 많은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둘 다 놓치게 되고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사진을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할 그런 기법이다. 그런 것이죠. 홍준표 후보자가 발표한 내용은 그 내용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용을 보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0점입니다.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도 보통으로 평가해서 0점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자가 7분 동안 발표를 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좀 거슬릴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비전 발표회에서 홍준표 후보자가 발표한 내용은 본인이 늘 하던 이야기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다 소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새로 정리를 한다든지 새로운 것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 작성자가 그 자리에 서기 직전에 문 앞에서 원고를 건네준 것처럼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한자 한자 글자를 매번 보고 읽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것이 좀 두드러진 점이었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자는 원고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도 그 정도의 말은 하는 원래 그 다변, 말이 많은 인물인데 이번 비전 발표회 준비에 좀 차질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도 보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준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은데 그것도 보통으로 평가를 했고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토론을 하더라도 토론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주어진 형식을 채워가면서 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특히 지금처럼 7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자의 총점을 살펴보기로 하죠. 1점이 1개, 0점이 3개, 마이너스 1점이 3개, 0점이 2개 이렇게 해서 총점 마이너스 2점입니다. 7번째 발표자는 황교안 후보자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비전 발표의 적응도에서 적응으로 1점을 부여했고 행사 준비 정도도 성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로 1점. 태도는 돋보임. 황교안 후보자의 그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상당히 돋보였다. 대중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발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돋보임 1점. 인상. 인상은 승리할 인상으로 1점. 특히 말씨의 내용 전달력에 있어서 황교안 후보자의 그 발표는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로 1점. 성량의 호소력. 이것도 우수로 1점. PPT 점수도 우수로 1점입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PPT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대단히 적합하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도 좋음으로 평가해서 1점을 부여했습니다.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수로 1점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시류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조금 튄다 싶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양념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겠지만 과연 그것을 특정 세대가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총점은 1점이 9개로 총점은 9점입니다. 8번째 발표자는 박진 후보자입니다. 박진 후보자는 상당히 정치를 오래 한 인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 비전 발표회를 보면은 노란색 모자를 쓰고 노란색 가방을 맨 유치원생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비전 발표의 적응도는 적응으로 1점, 행사 준비 정도는 보통으로 평가했습니다. 0점, 태도도 평범함 0점, 인상 평범함 0점. 박진 후보자의 평가를 좋게 한 부분은 말씨, 내용 전달력에 있어서 우수로 평가해서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량, 호소력 부분은 보통으로 0점을 부여했습니다. 아마도 내용이 끌어당기는 것이 없는 내용을 목소리가 좀 좋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호소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PPT 점수는 대한뉴스 스타일로 마이너스 1점. 내용은 보통으로 평가를 했고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는 역시 보통으로 평가를 해서 8번째, 9번째 평가 요소는 모두 0점을 부여했습니다. 박진 후보자는 이야기했듯이 목소리가 좋았고 다소 여성스럽다. 그런 느낌까지 들었고 내용은 준비가 덜 됐다.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발전된 모습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과거 남산에서 살을 빼겠다 하고 뛸 때 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좀 의기소침해 보일 정도로 위축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박진 후보자는 1점이 1개, 0점이 3개, 1점이 1개, 0점이 1개, 마이너스 1점이 1개, 0점이 2개. 그래서 총점은 1점입니다. 9번째 발표자는 원희룡 후보자입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비전 발표회 적응도에서 적응으로 평가해서 1점을 부여했습니다. 행사 준비 정도는 보통으로 0점을 부여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에 발표하는 태도, 이 태도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돋보임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은 평범함으로 0점, 말씨와 내용 전달력도 보통으로 0점을 부여했습니다. 성량 호소력 역시 보통으로 0점을 부여했고 PPT 점수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점으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도 보통 0점이었고 발표자가 자기가 발표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는 보통이었다. 본인이 그것을 직접 요리해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그 정도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보통으로 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서툴고 조마조마해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과도한 감정 이 부분은 거슬렸고 그리고 내용이
좀 국지적이다. 좀 그 작은 영역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다. 그것은 대선 후보로는 장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마치 이 유튜브 방송을 편집해서 나오는 그 반복적인 동일한 리듬을 타는 그런 좀 기계적인 면, 그런 면이 있어서 일반 국민이 듣기에는 거부감이 좀 생기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 직접 만나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애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10번째 발표를 한 후보자는 하태경 후보자입니다. 하태경 후보자는 비전 발표회 적응도를 부적응으로 평가해서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7분을 정해서 비전 발표회를 하라고 하면은 거기 나가서 제가 오늘 옷을 세탁소에서 찾느라고 좀 늦게 왔습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거기 있는 분은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군더더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나와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그 순간부터 본문, 서론 없이 바로 비전 발표회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비전 발표회의 이야기만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혹은 또 이것이 채점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서 여유를 둘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태경 후보자는 바로 비전 발표회 첫머리에 자기소개를 하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양심의 목소리 윤희숙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번 행사가 비전 발표회라는 그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느 선을 지켜야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발표회 적응도는 부적응으로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 정도는 보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0점입니다. 태도, 평범함으로 0점. 인상, 평범함으로 0점. 말씨와 내용 전달력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발음이 불명확한 그런 면이 있어서 불량으로 평가를 하고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성량 호소력 부분도 저조로 평가해서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 7번째 평가 요소인 PPT 점수. 이것도 하태경 후보자는 나이가 많은 그런 부류가 아니고 스스로 그 청년층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후보자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PPT가 대한뉴스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처음부터
비전 발표회 이외의 잡다한 것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발표 내용은 당연히 충실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부족으로 평가를 해서 마이너스 1점을 부여했습니다.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는 보통 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후보자는 시작부터 그 자신의 발표를 하기보다는 남을 앞에 소개하고 남을 성토하고, 그것이 비전이 될 수는 없죠. 그 윤희숙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다. 양심의 목소리 윤희숙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이것이 하태경 후보자의 비전이라면은 하태경 후보자도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또 의원직 사퇴를 한다든지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럴 리가 없겠죠. 비전 발표회에서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태경 후보자의 총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1개, 0.3개, 마이너스 1.4개, 0.1개. 그래서 총점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다음 11번째 발표자는 최재형 후보자입니다. 최재형 후보자, 비전 발표회 적응도는 적응, 그래서 1점, 행사 준비 정도 성실 1점, 태도 돋보임 1점, 인상 승리할 인상 1점, 말씨 내용 전달력에 있어서 우수 1점, 성량 호소력 부분 우수 1점, PPT 점수 우수 1점. 이번 후보자들 중에 PPT 점수를 우수로 평가한 후보자는 최재형 후보자와 황교안 후보자 둘입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이, 최재형 후보자의 발표 내용은 그렇게 정돈되어 있지도 못하고 빠진 곳도 있고 또 정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좋다 하고 평가하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0점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도 보통으로 평가를 해서 0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비전 발표회를 보면서 최재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에게 주는 상, 그런 상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자를 보게 되면 일단 그 표정, 그 이미지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으로 두면 어두운 쪽이었습니다. 희망적인 것과 피곤한 것으로 본다면 피곤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태도와 표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보통 이 좌파라든지 또 창의적인 것보다는 기계적인 일을 하는 그런 그 분야에서는 토론을 하든지
남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때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단점,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보수우파라고 하는 정통 정치 세력에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쌓아놓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기 몸을 정면에 드러내고 상대방에게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해결하고 답을 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파 방식이다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최재형 후보는 우파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집안이 어떻다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보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문제 푸는 방식, 대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좌파스러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좀 탈좌파, 거기에 그런 면에서 성공을 했다. 상당히 우파 스타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학습 진도가 빠르다. 일취월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스피치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내용도 깔끔해졌고, 다들 이야기하듯이 정치 초보여서 단기 과외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자기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정책으로 하고 어떻게 나가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정사의 그 골격에, 거기에 같이 어우러지는 후보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노력을 해야 하겠죠. 이 표정이 안정적이고 좋아졌다 하는 것은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찍어 놓은 깡패 같은 사진, 또 행사할 때도 보이는 그런 모습, 이런 게 사라지고 그 좀 부드럽고 편안해지고 점점 자연스럽게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노력한 후보자다 해서 특별히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12번째, 이제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유승민 후보자가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유승민 후보자는 발표회장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 발표회장의 집주인이라는 티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오자마자 허리를 숙여서 벽에 가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바로 뒤에 자기가 마지막 발표인데 후보들을 보면서 누구누구가 아직 남아있고 누가 의리 없게 먼저 갔나 이것을 체크하면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이 비전 발표회고 비전 발표회 장에 온 것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자는 나는 내일 비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걸어놓은 사진에도 강하다 유승민 이렇게 써놓은 사진을 걸어놓고 자기가 12번째 나왔다는 걸 가지고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후보자들 간 사람 그 출석 체크했다고 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보님들 의리 없게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 누구 고맙다 이렇게 밝혔고, 저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대선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겠다.
결국 유승민 후보가 걸어놓은 것은 강하다 유승민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마지막에 나온 조용필이다. 나머지 1번부터 11번까지는 국민의힘에서 늘 회자됐던 멸치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태도인데 지금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비전 발표하면 나와서 비전을 발표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하니까 내일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많이 붙였고 규칙을 위반했고 바로 이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자는 만년 어린이다. 미숙한, 미성숙한, 자라지 않는 그런 어린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6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공약 발표는 벌써 했지 않습니까? 공약 발표를 출마 선언보다 먼저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게다가 그때 그 공약 발표는 음향이 엉망이었고 자신의 머리가 잘리는 그런 화면이 나왔고 뭐 일부 잘렸지만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후보자의 총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점 2개, 0점 3개, 마이너스 1점 3개, 0점 1개. 그래서 총점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이렇게 12명 비전 발표회를 한 후보자들의 발표, 그것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전체를 이제 다 마쳤는데 총평을 하자면 황교안 후보자에게 9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9점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황교안 후보자가 최고다, 만점이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9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선인 겁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은 9점 만점을 받고 그래야 경선의 문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준비가 잘 안 된, 기본도 안 된, 그리고 이 경선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대선 후보는 어떤 최소한의 소양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모르고 또 그걸 갖추지 못한 그런 후보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명 중에 11명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머지 11명 후보자들은 9점 만점을 받도록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고 그리고 이 기본 자격은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경쟁인 겁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겨서 못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상대방보다 앞질러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머지 11명 후보는 이 9점 만점을 채우고
빨리 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이런 평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